네, 첫 소식 이재원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이 말이 꼭 들어맞는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꼭꼭 숨어도 반드시 잡아내고야만 하는 과학수사, 과학 단속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계동의 한 병원, 지난 화요일 이곳에선 무척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바로 여기서? 환자 옆에 다가와서 치료를 대기 중이던 환자 옆에 다가와서 가방을 들고 1층 계단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쪽으로요? 네, 왼쪽. 환자의 손가방을 훔친 절도 용의자는 이 계단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병원 밖으로 뛰쳐나온 용의자, 이 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음엔 절도 용의자를 잡기 위한 단순한 추격이었는데 이 본의 아니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왔는데 좀 옷을 벗었어, 예. 우회를 벗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벗었어요? 누워서 여기서 잡아 당겨 이리 와서 여기로 왔는데 이 바지를 자꾸 잡으니까 신발도 벗고 옷을 훌렁 벗더라고. 그랬더니 튀는 거야, 저리. 요 내가. 도망가다 붙잡히다 실랑이 끝에 용의자의 옷이 모두 벗겨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서 막 네. 자꾸 뛰더라고 뛰더만은 저쪽 포장마차 있는데 저리 뛰넘어가 꼬랑을 뛰넘었다니까. 뭐만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아이고. 아무것도 안 입었어. 양말만 신었어. 엄동설한 백주대낮에 나체 추격전을 벌인 용의자. 이 또 도망을 다니다 숨어 들어간 곳은 바로 이 하수관. 고작 70cm의 좁은 폭에 이 연장 길이만 무려 594m. 게다가 물까지 불어 있어 경찰도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체포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구출. 영하의 날씨에 나체 상태로 장시간 버티다간 동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경찰과 119 구청 직원까지 대규모 동원됐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고 사람을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는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가 제일 궁금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모든 사람이 공감을 했습니다. 안에서 길을 잃으면 큰일이죠. 그렇죠. 이 하수관에 언제 물이 더 불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이 자칫 시간을 낭비했다가는 사람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 걱정하던 이때 비책이 동원됐습니다. 해결사는 바로 이 하수관 탐색 로봇. 이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또 어둠을 밝히는 조명과 이 튼튼한 바퀴. 자, 이 로봇은 하수관 탐색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란 단지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보며 로봇을 조종하는 일뿐입니다. 이게 제가 이 007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기서 등장하는 그런 로봇을 직접 이렇게 조종도 해보고 보니까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신통방통한 로봇은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 로봇이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하수구 내부 안이 이 카메라, CCTV를 통해서 내부가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 모습이 다 보이는군요. 네, 이 500m에 달하는 하수관을 모조리 뒤진 끝에 5시간 만에 드디어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구출 당시 로봇이 찍은 자료 화면입니다. 이 추위와 공포에 떨었던 57세 용의자는 발견 당시 이 무척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도 이제 지치고 실신되고 춥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자포자기. 이 탐색 로봇이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체감온도 영하의 날씨 속에 정말 인명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저체온 상태로 구출이 된 용의자는 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검거 이전에 구출이었네요. 네. 어떻게 하다 거기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 정확하게 상태가 뭐 증세가 있었나요? 추워서 떨면서 들어오셨어요. 추워가지고 말 제대로 못했죠. 더더더 떨고 계시더라고요. 로봇이 용의자를 잡고 그 생명도 구한 이번 사건, 담당 형사도 처음 본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찰 생활 지금 현재 9년입니다. 지금 30년째인데 하나의 과학수사의 하나의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척 익숙한 이 모습. 이 단속 요원 떴다 하면 불이 나게 도망가고 한 발 늦어 과태료라도 부과되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아니 다른 데는 힝 한 바퀴 그거 하던데 사이렌 울리던데.
어려운 게 단속용들이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실랑이 해가지고 몸싸움 할 때가 제일 어렵고요. 그다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이동식 단속 차량. 아니 지금 보니까 CCTV, 교통 지도 단속, 이게 웬 CCTV인가요? 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량 옆을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이 자동으로 주차 단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 특허품으로 개발돼 가지고 단속이 되면은 위치가 GPS 기능을 연계돼서 위치가 바로 지정이 됩니다. 자, 실시간으로 단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단속 요원이 일부러 내려가지고 수기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에서 바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 처음 한 번은 경고를 주고 5분 후에도 차량 이동이 없으면 이렇게 불법 주차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GPS 네, 시스템으로요. 실제 단속된 차량입니다. 이 34분에 1차 경고 단속이 됐고 8분이 지난 42분에도 불법 주차가 계속됩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8분 됩니다. 동안 같은 장소에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해 GPS가 동원됩니다. 이 지도는 단속이 된 차량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요게 우리가 단속이 적발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면은 요 사진과 지도를 같이 출력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자, 첨단 장비 도입으로 단속 중에 차량 주인과 직접 대면할 일이 없다 보니 이 과거에 비해 불상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뚜기식이랄까요? 맞아. 호갈 불고 이래 단속을 하면 그 순간만 피해버리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이거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순간만 피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억지를 부리면서 단속을 봐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없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단속한 모든 정보는 이 USB로 저장한 후에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능이 한층 오전에 나가가지고 네. 단속해온 걸 갖다가 메인 컴퓨터에 지금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 번호와 불법 주차 장소, 그리고 5분 이상 불법 주차를 했다는 증거 사진까지 한 번에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제적에 의한 단속을 보면은 약 7,937건, 한 달 평균에 약 794건 정도 됩니다. 올해 1월 중에 보면은 5,846건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인력에 비해서 약 5.5배 이상의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저녁 9시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계속됩니다. 너무 어두워서 번호판도 잘 보이지 않는데요. 차 안에서만 앉아서 과연 단속이 될까요? 지금 저게 찍혀요? 실제로? 적외선을 이용해 카메라를 줌 기능으로 맞추면은 모든 게 10m 이내는 단속이 다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 불법 주차 차량에 적외선을 비추면 이 모니터 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차량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카메라로 찍히니까 저렇게 선명하게 지금 보입니다. 와, 이거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 힘들겠는데요. 자, 이렇듯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든 첨단 장비로 작지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로 해야 될 만큼 시민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시민 스스로 교통 질서를 지켜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 검거에서 불법 주차 단속까지 갈수록 빠져나갈 방법이 없겠네요. 네, 요즘 단속 현장에는 이런 첨단 장비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의식이 좀 멀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첨단 장비만큼이나 우리 시민의식도 좀 같이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